자, 이제 우리가 화학 평형식을 한번 써보자고. 평형상수도 구해보고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평형상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자, 먼저 아까 우리 화학 평형상수를 평형상수 어떻게 쓴다 했지? 자, K는 반응물인 A의 개수승 A, 그 다음에 반응물 B의 B, 그 다음에 반응물 C의 C승, D의 D승이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역반응의 평형상수도 구할 수 있겠죠?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그냥 위아래 바뀌면 되는 거야. 그죠? 부모 분자 바꾸면 그게 역반응의 평형상수. 이 반응은 뭘 쓴 거냐면 반응물이 A하고 B가 있고 C하고 C 생성물 D하고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오른쪽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다. 만약에 역반응의 평형상수식을 써라라고 하면 K의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갖다가 화학 평형상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형상수는 뭐라고요? 온도에만 관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예시를 몇 개 한번 적어볼까? 우리 반응식. 앞부분에서는 우리 그 아세트산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가역 반응이 나타나는 데가 약한 산, 즉 약산의 이온화 반응, 이 반응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K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애가 이가해산. 이가해산 중에 니네 뭐 있어? 이가해산 그럼 대표적인 애가 H2SO4. 얘랑 누가 있을까요? H2CO3 뭐 이렇게 있죠. 가장 둘의 차이점 뭘까? 이거 이름은 아니? 얘 황산이지. 얘는 뭐죠? 탄산이죠.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황산은 강산이야. 강산이야. 스트롱입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위크하다. 그래서 얘는 100개 집어넣으면 H 플러스가 200개 나와. 왜? 이가해산이기 때문에. 10,000개 집어넣으면 2만 개가 나와요. 10만 개 집어넣으면 20만 개가 나와. 100만 개 집어넣으면 200만 개가 H 플러스로 나와. 이게 강산이야. 얘는요. 100만 개 집어넣으면 2개 나올까? 100만 개 집어넣으면 H 플러스가 2개 나와요. 굉장히 조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약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산 이런 강산들은 우리 먹으면 안 되지만 먹으면 만수무강에 지장 생겨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맛이 난대. 나중에 드셔보세요. 한번. 근데 탄산은 먹으면 신맛이 나 안 나? 우리 콜라 사이다 먹으면 신맛 나니? 안 나지. 근데 그것도 이름은 탄산이라고 해. 근데 신맛이 안 나. 그 정도로 H 플러스가 적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약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을 때 H 플러스가 굉장히 조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과감하게 버려라. 이거 갖고는 평형을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황산은요, 이런 강산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비가역 반응이야. 한번 가버리면 안 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다.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적게 나온다.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H2CO3를 선생님이 이걸 단계별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 이온화되는 거. H 플러스가 하나 나왔을 때 HCO3 마이너스 탄산수소 이온이 되죠. 얘 한 번 더 하면 H가 마지막에 하나 더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이죠. CO3 마이너스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K1이라고 하고 얘를 K2라고 할 거예요. 조금 확장된 개념인데 니네들이 이 평형상수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가해산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K1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K1을 한번 표시해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H2CO3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이제 생성물인 경우에는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 K2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K2 표시해봤더니 K2가 어떻게 되더라? 자, 여기에 H, 이제 반응물이 CO3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여기 H 플러스, 여기 이제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그대로 K 값 쓰는 방식대로 써줬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H2 CO3를 쓸 때는 그냥 한 번에 이온화되는 걸로 쓴다고요. 이가해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잖아. CO3 마이너스 E. 뭐 E 마이너스 E나 E 마이너스 똑같아. 이렇게 쓴다. 그럼 여기 이제 토탈 K를 쓰면 K가 어떻게 되겠니? 반응물이 H2 CO3죠. 그 다음에 여기는 H 플러스에 여기가 제곱이죠. 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최종적으로 K 값을 표시한 값이 되더라. 이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놓고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봐봐. 이 K1하고 K2를 한번 곱해볼까요? 곱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랑 얘랑 사라지지 예쁘게. 그럼 두 개 곱하면 이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계별로 쓸 때는 K1 곱하기 K2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일어나는 평형상수의 곱이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 이가해산, 삼가해산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산염기 중화반응 쪽에 가면 산의 정의, 브랜스의 로리 정의 보면은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고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런 얘기 할 때도 이제 같이 화학 평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평형상수 개념이다. 됐죠? 우리는 그래서 평형상수를 쓸 수 있으면 돼야 된다. 자,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이 화학 평형에서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대표적인 반응이 하버보시법이야. 예시로 많이 나오거든. 니네 하버보시법이 뭐니? 질소하고 하버라는 교수가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뭐를 만들었어?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니네 기본적으로 이제 질소하고 수소 정도는 분자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암모니아도 분자식으로 쓸 수 있죠? NH3 다 배웠잖아 이제? 이렇게 된다. 자, N2 삼중결합이죠? 3중결합 깨지고 단일결합 깨지면서 NH 단일결합이 3개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인데 이게 이제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갖다 쓰되 얘가 양쪽 반응이야. 이렇게 가역 반응이에요. 양쪽 반응이란 말보다 가역 반응이란 말 씁시다. 리버시블 리액션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개수 맞춰야죠. N 2개니까 여기다 2 써주면 되는 거야. 6개죠. 여기다 3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앞에 양적 계산할 때는 우리가 1대, 3대 2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 반응 평형상수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 N2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다 전부 다 EQ라고 써야 돼. 전부 다 EQ입니다. 뭐예요? 평형농도를 쓰는 거야. 평형농도를 쓰는 거야. 저기도 평형농도를 전부 쓰는 거야. 평형농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자, 어떻게 돼? 처음하고 나중, 그래서 최종 결과물. 그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의 농도를 평형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평형농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된다? H2가, 아이고. 잘못했네? 반응물이 이게 아니죠. N2하고,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N2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H2가 몇 승? 3승.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NH3 2승.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지. 뭐가 생긴 거야? 얘 전부 다 기체예요. 기체입니다. 이거 기체잖아. 근데 지금 뭘로 표현했어? 몰농도로 표현했잖아. 여기 이제 EQ를 써야 되죠. EQ를 써야 되고. 평형농도인데 몰농도를 썼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나중엔 표시할 거다. 기체의 경우는 압력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도 압력하고 몰농도는 비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뭐가 중요하다? 온도가 표시가 돼야 된다. 평형상수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버가 이 제법을 만들어가지고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려고 이제 공장장인 보슈한테, 보슈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최초의 어찌 보면 산학협동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조건을 좀 잡아줘라. 하버가 이 조건을 잡은 거야. 암모니아가 어떻게든 많이, 왜? 반응시키면 무조건 암모니아가 생기기만 하면 암모니아가 역으로 가버리니까. 우린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막 생기기만 하면 저거 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걸로 묶어놔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건을 잡아보니까 400도씨, 200기압, 그 다음에 사실은 촉매 같은 것도 써가지고 이런 조건을 잡은 거야. 그랬더니 이때 고온 고압 조건이죠. 고온 고압 조건에 촉매까지 사용했더니 그때 암모니아가 아주 최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더라. 이 200기압이 기준이 된 거는 지금은 더 높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압력이 높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 나중에 이제 르샤틀레이 평형 원리에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압력을 높일수록 반응이 잘 일어날 것인데 이때 당시에 왜 200기압이었냐면 200기압이 굉장히 높은 기압이거든요. 우리 지금 대기 중에 1기압도 되게 센 기압인데 200기압은 엄청 용기가 깨져버려.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200기압 이상을 그때는 기술적으로 올릴 수가 없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200기압을 놔두고 방법은 온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고 촉매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걸 잡아낸 거예요. 그게 하버보시법이다. 근데 선생님이 예시로 이제 하버보시법을 쓴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농도로 하는데 실제 얘는 뭐다? 기체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농도터 몰농도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체.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고? PV는 NRT라는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공식에서 V를 1로 나누면 얘가 P는 V분의 NRT 때문에 여기서 V분의 N 이게 농도잖아요. 그래서 몰농도 개념이기 때문에 농도하고 압력이 비례하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압력 텀으로 나타내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도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반응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요. Q 이렇게 반응 지수다. 우리가 이제 반응 지수를 판단을 해야 돼. 반응 지수를 판단해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반응식에 K값이 주어졌어. K값이 주어져서 그 K값이 반응 지수하고 똑같으면 이건 평형이야. 애초부터 평형이야. 그런데 K값이 Q보다 클 때가 있고 K값이 Q보다 작을 때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Q가 K값보다 작으면 K값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반면에 K값보다 정해져 있는 K값보다 Q값이 더 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K값 똑같아요. 반응지수 Q를 나타내는 방법은 표현 방식은 K값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쓴다? A에 A승, B에 B승, 그 다음에 C에 C승 이렇게 씁니다. D도 있어야죠. 미안해. A, B, C, D 해결했으니까 C에 C승에 D에 D승 이렇게 쓰는데 똑같잖아. K하고 뭐가 다를까? I&I 뭐예요? 읽을 수 있어? 이니셜이라 그래. 그래서 이니셜 뭐라 그래요? 초기 농도야. 평형 농도가 아니야. 처음 넣어준 농도. 처음 넣어준 농도로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누구랑 주어준 K값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K값보다 크면 이미 반응이 더 많이 가버린 거기 때문에 생성물이 많이 생긴 거라고. 그럼 다시 역반응으로 돌아와야 돼. 만약에 K값에 도달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가져야지 K값까지. 그럼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반응지수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 K값보다 크면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값이 K값보다 작으면 K값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정반응이고요. 이 값이
K하고 똑같으면 이미 평형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숫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